네, 이번 주 첫 시작이고요. 또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 2025년이 다 되어 가서야 이렇게 시장이 좀 환호를 하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1월 달에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까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올해 신고가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종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건 반도체 섹터겠죠. 자, 저희 반도체 투톱을요, 이사님 조금 따로 볼게요.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따로 떼놓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투자 종목 경고가 이제 경고 종목으로 해제가 되면서 지금 막 날아오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 수급은 아침에는 순매수였는데 지금은 좀 매도로 잡히고 있거든요. 여기서 끝인 것인가 아니면 이사님 말씀대로 박스권 돌파했으니 이제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떤 쪽에 무게 두세요? 신고가 랠리 간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1월 달도요? 예. 지난주 이제 월요일날 이제 박스권 돌파 여부를 좀 보자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화요일 방송에서 일단은 어쨌든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하이스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다 보니까 좀 매도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하이스를 끌어주게 되고 삼성전자 하이스가 가게 되면서 지수까지 끌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넘어가서 이제 신년 효과로 인해서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이제 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보수적인 이제 노무라까지 이제 아시겠지만은 영업이 4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투자기간을 사행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년 효과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과거에 이제 2019년 1월 달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해서 한 해 내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넘어가서 삼성전자가 20%, 지수가 11%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달 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신년 효과로 인해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미리 좀 움직이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이끄는 대로 일단은 따라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반도체 투톱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두 종목이 박스권에 돌파하나 그걸 보고 매수 들어가자라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지금 돌파가 나왔고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 터치하고 오늘은 하이닉스보다는 탄력도가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모리랑 HBM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파운드리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TSMC가 이 수요를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즉 범용 메모리에 HBM 파운드리 모멘텀이 다 붙은 거거든요. 내년 중반기까지도 보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흐름 보게 되면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간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미리 이렇게 움직여주게 된다라면은 내년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봐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과거 이제 메모리 사이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뭐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올해 1월 달 전력 설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력 설비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상승, 2024년도 정말 가파른 상승,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력 설비 쪽에 어떤 그 수주라든지 그 업황이라든지 실적까지 안 좋은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기점을 해가지고 현대일렉트릭이 4월 달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좋아서 조정이 나왔다기보다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에 바닥을 잡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2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걸 왜 제가 반도체 얘기하다 전력설비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잖아요. 좋은데 지금의 어떤 기간 조정은 뭐 나쁜 게 있나요?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갔다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그래서 과거 전력 설비 흐름을 감안해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부분들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증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증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 또 HBM3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20%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말 그대로 네. 맞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채팅창에서 네. 100만 닉스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각각 상단은 어디까지 목표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글쎄요, 100만 닉스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60만 원 돌파하게 되면 그래도 80만 원까지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어디죠? JP모간인가요? 17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던데, 17만원까지 얘기 나왔던데 평균치가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15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뭐 JP모간이 제시하고 17만 원도 더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만 원 해봐야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만 원까지 먼저 보고 그 이후에 또 확인 후에 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뭐 확정하는 것보다는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바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소보장단도 오늘 좀 같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움직였던 게 디자인 하우스잖아요. 근데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를 또 내뿜고 있고 두산 테스나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원래 강했던 종목들도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네. 반도체 랠리가 시작된다면 소부장은 어떤 쪽이 가장 유리할까요? 그냥 지난 9월 달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반응했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신뢰 회복을 해 나간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TSMC 말씀하셨는데 TSMC의 어떤 캐파 여력이란지 가격 인상이란지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고, 거기다가 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뢰 회복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을 여전히 계속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 같은 게 기억하시죠? 텔레팹에 대한 어떤 공사 재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소부장 쪽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이제 P5에 대한 어떤 그 준공이 좀 빨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여전히 뭐 그때 강했었던 장비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대잡이죠. 클린룸 관련돼서는 한양 ENG, 공정자동 관련돼 가지고는 SFA, 그리고 삼성향으로 바라보이는 종목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원익 IPS, 테스, 유진텍 같은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뭐 저는 계속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은 제가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주게 되면서 그 낙수 효과가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쪽으로 오게 된다라면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탑픽은 원익 IPS, 테스, 그리고 PSK 요 세 개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부터도 좀 낙수 효과를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원익 IPS는 지난주부터 강했고 테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PSK까지 새 종목이 탑픽이다라고 꼽아주셨으니까 소부장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력도 너무 궁금한데 사실 이 반도체가 올라가면 전력 설비도 함께 올라가기 마련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 조금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효성중공업 필두로 전력 설비 꽤 괜찮거든요. 네네. 턴 시작한 걸까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올해를 보게 되면 이제 9월달 이후에 반도체가 움직일 때 전력 설비에 같이 움직여주고 네. 그 반도체가 쉬니까 또 같이 또 쉬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섹터가 어쨌든 커플링이 돼 있다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전력 설비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뭐 가장 강한 효성중공업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장 HD 현대일렉트릭 봐야 될까요? 다 좋아요? 참 이게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질문처럼 전력 설비도 사실 효성중공업이냐 현대차 고민이 되는데 이거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저는 일단 그래도 이제 가격 높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효성중공 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 효성중공업이 네. 또 건설도 갖고 있어서 네네. 내년에 건설업 안 좋으면 효성중공업 주가 타격 있을 거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렇죠. 뭐 어떤 종목이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시장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걸 더 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력 설비도 반도체와 같이 커플링 돼서 움직일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 섹터는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 참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원익홀딩스만 떼놓고 봐도 올해 로봇이 승자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간 기준 1,800%의 상승률을 올렸더라고요. 오늘도 강하고. 자, 로봇 섹터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사실 2026년에도 달려줄까? 의문이 들거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일단 먼저 시장의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게 되면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요? 상반기 그렇죠. 같은 경우도 방산이었고 7월달, 8월달 조선이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넘어가는 반도체. 근데 이 섹터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는 올해 9월달 와서 강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 초반을 보게 되면은 그때 강했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는 흐름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게 시장의 성격이라는 거죠. 좋은 섹터들을 많이 끌어올렸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환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 로봇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봇이 올해 1월 달에 강세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테슬라 쪽으로 이슈가 있어서 갔었지만은 하반기 넘어서는 8월 마지막 주 후반에 어떤 이슈로 갔죠? 노란 봉투보에서 스타트 끊었고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년에 로봇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장주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일단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살짝 감속기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도 같고요. 휴림 로봇이 다시 오늘 신고가 돌파하면서 새로운 대장이 탄생한 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로봇이 더 잘 간다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어떤 종목이 내년에 대장이 될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감속기를 포함한 액추에이터 기업을 먼저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머노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 외형은 만들고 있지만 그 로봇 관련된 기사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로봇은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사람 손 동작을 하는 로봇이 있고 어떤 건 또 없는 게 있거든요. 그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테슬라봇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람 손 동작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손 모양이 그 사람 손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섬세하고 미세하게 동작시키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보시 아시겠지만 옵티머스가 계란을 짚는 모양들이 모습들이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로봇은 정말 정밀하게 사람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물건을 짚고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되고 상용화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뭐 이 로봇선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되어 SPG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원익홀딩스라든지 KNR 시스템이라든지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설명을 하게 된다라면은 로봇 산업의 어떤 뭐랄까요. 완전체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이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안 간 게 아닙니다. 다른 로봇 관련주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안 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꾸준히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결론을 내보자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감속기를 포함한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제조 관련돼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따라가 주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일 가능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많이 오른 로봇주들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쪽도 한번 시선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잘 참고해보시고요. 자, 오늘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너무 강합니다. 7% 급등. 인데요. 신고가 돌파도 충분히 여력이 있어 보이고 CS를 앞두고 있으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 다시 한번 그룹 액션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그러니까 SDV라는 그 카테고리에 맞는 종목만 일단 보시면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현대 오토에버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모빌리티 보안 관련된 아우터크립트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라닉스가 종목 강세를 보였는데, 라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엔비디아 GPU를 가져와서 이제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어떤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하드웨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각이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를 대장으로 해서 일단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이제 또 잠시만 HL 만드는 그룹주는 아니죠. 어쨌든 부품주 쪽까지 확진시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HL 만드도 좀 같이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지금 그룹주 플러스 같은 자동차 부품 라인까지도 시선을 네. 확장해도 괜찮다라는 거니까 CES 기대해보면서 이들 종목군들 다시 한번 추적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과 방산 섹터도 너무나 궁금하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움직이고 있어서 자, 일단 우주항공이 계속 더 갈 것이냐. 지금 스페이스 X 관련 종목들 미국에서는 지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막 10%, 20%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쉬었다가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 올라오면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이 테마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실 스페이스 X에만 제한시켜 보게 되면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타 프로그램에서 일단 IPO 관련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2030년 달기지 목표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발로는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단순히 IPO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미래세 벤처투자 같은 종목들이겠죠. 그 IPO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아베스트 지수를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회사가 텍사스주에 아시겠지만 특사공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텍사스주에 아시겠지만은 스페이스X도 있고 블루 오리진도 있고 나사도 있거든요. 그럼 실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우주항공 쪽에 가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IPO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분을 지분법 이익이란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품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인 어떤 연결고리, 납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납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과 연관성 있는 제가 샘플로 말씀드린 세아비스트 지수처럼 그런 종목들이라면은 다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분보다는 납품 쪽이 좀 더 강할 수 네. 있겠다. 왜냐하면 실적이 찍히니까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방산주도 오늘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 1등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 것을 저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위 말한 조방원전 있잖아요. 조방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방원 같은 경우에 일단 내년에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해석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발점이 오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반도체 신효과 말씀인 것처럼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가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사실 아침에 하나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일 때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방산 때문에 가는 건지 추진 시스템 관련돼가지고 그 시스템에 가는 건 좀 헷갈렸는데, 아침에 이제 개장하고 난 뒤에 뉴스를 나오는 게 쭉 보니까 방산 쪽보다는 이제 추진 시스템 이쪽으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방산은 내년에 좀 가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로스페이스는 K9 관련돼가지고 스페인 쪽과 어떤 사업 가능성,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관련돼 가지고 루마니아에 300대 정도 전차 도입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가능성, 요 두 가지를 좀 보게 되면서 유럽의 무기 공동 구매, 요 모멘텀이 전 내년에 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년을 좀 기약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년을 기약하자 방산주 짚어드렸고요.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오기는 하는데 뭔가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과연 제약바이오가 1월 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반도체에 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되거든요. 지금 흐름만 보게 되면 저도 그런 걱정이 돼요. 오늘 사실 코스닥 쪽이 코스피 대비 이제 좀 약한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바이오가 좀 약해서 그렇거든요. 물론 2차 전지도 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에 좀 약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JP모간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중요한 건 업종의 투자 심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해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부각이 되고 어떤 때는 부각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 업종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좀 짓눌려 있는 상황인데 내년 1월 달에 넘어가서 이제 코스닥 부양책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효과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처럼 좀 상승이 나온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일부 이제 뭐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피터르간 중국들이 강세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서 업종 분위기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미루시네요. 지난주에는 반도체 돌파하는 거 보자고 미루시더니 네. 제약바이오도 미루셨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좁혀볼게요. 알테오젠이 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코스닥 부양책이니까 이사가는 알테오젠 말고 새로운 대장이 탄생할까? 만약에 대장이 새롭게 나타난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조금 이제 알테오젠이 그래도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C 쪽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건 제가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그쪽에서도 어쨌든 이제 올해 아니죠. 내년 파트너십 체결이었던 가능성을 또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 플러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작은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보리에는 여전히 유망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술 플랫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미르 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